안녕하세요. 미국 약사 꼬꼬맘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출산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6개월 전에 둘째를 출산을 했는데 이게 출산 전에 미리 사놓은 용품들이랑 또 병원에서 받은 물품들이에요. 다 저를 위한 거고요. 오늘 산모들을 위한 용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첫째 낳기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고 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도 감이 잘 안 왔고 또 얼마나 불편하고 아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애 낳고 병원에서 다 주는데요. 근데 집에 오니까 또 모자란 것들이 생겨서 또 사러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약국에서 사놓으면 좋은 물건들, 특히 출산 후 회원부 회복을 위한 제품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요. 먼저 스프레이가 있고요. 아이스팩도 좋은데 아이스팩은 병원에서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용한 이 턱스패드. 턱스패드랑 이게 다 턱스패드이고요. 이제 턱스패드랑 비슷한 제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페리바를이라 그래서 밑에 부분을 물로 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좌욕기. 좌욕 꼭 하셔야 되죠. 좌욕기 제가 미리 사놨었고, 생리대 중에서도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생리대 패드 이게 꼭 필요해요. 스프레이 먼저 볼게요. 요즘은 내추럴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선호하시면 그걸 쓰면 되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으로는 이게 있어요. 여기는 뭐가 들었냐면은 벤조케인이랑 멘톨이 들었어요. 여기 들어있는 벤조케인은 통증을 잡아주는 거고, 멘톨은 시원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 통 굉장히 커 보이고 한참 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출산 첫날 하루 만에 다 써가지고 간호사한테 한 병 더 달라고 했었거든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거를 계속 뿌리게 돼요. 밑에를 씻고 나서 뿌리게 되면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밑에 쪽에 뿌리게 되니까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제 각도를 잘 조절하셔서 이렇게 이제 잘 나오게 뿌리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한 5불 정도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적어도 한 병 정도 더 사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턱스패드예요. 턱스패드는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열어보면은 이런 와이프 같은 패드가 들었어요. 성분은 위치 헤이즐이라 그래서 애스트린전트예요. 이거는 피부를 수축시키고 밑에 부은 거 붓기를 좀 빼주고, 그리고 피부 재생 효과도 있으며 찢어진 피부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턱스패드가 제일 유명한데 이거 한 통이랑 또 오인먼트, 연고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 연고는 통증을 줄여주는 연고고 병원에서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턱스패드가 또 이렇게 제너릭 버전으로 나와요. 월마트 제너릭으로 산 거예요. 가격은 절반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분도 위치 헤이즐 50% 다 똑같고요. 통도 거의 비슷하죠. 사이즈도 비슷해요. 그래도 뭐 브랜드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턱스패드, 이거는 제너릭인데 여기서 턱스패드 한 장 꺼냈고요. 여기 제너릭 통에서 제너릭 한 장 꺼냈어요. 제가 만져보니까 두께의 차이도 거의 없고 천의 부드럽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 똑같은 제품이고, 이제 사이즈도 정말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출산할 때 병원에서 받아온 건데 들어있는 이 패드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출산 직후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 클로즈업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출산 직후에 간호사가 와서 이거 어떻게 다 하는 건지 알려주긴 하는데 저는 이제 첫째 낳고 드는 생각이 이거 하는 방법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먼저 생리대를 하나 준비하죠. 이렇게 패드 위에다가 턱스패드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를 싸듯이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나는 3개 갖고 안 된다 그럼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턱스패드 제품 중에서 연고 들어있는 거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연고를 짜면 돼요. 저는 병원에서 받은 연고가 있는데 이건 나이브케인이라고 이제 비슷한 연고예요. 그래서 이 연고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짜요. 이제 이거 이렇게 짜고 이걸 입기 전에 이 스프레이를 이제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시면 돼요.
다음번에 이거를 갈게 되면은 이 턱스패드는 아마 이제 변기 쪽으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턱스패드는 플러시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산모마다 회음부 찢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이 턱스패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처음에 출산 직후에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서 아이스팩을 줘요. 아이스팩이 이 턱스패드보다 훨씬 진통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2, 3일은 아이스패드를 쓰게 되는데 통증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이스팩 없이 턱스패드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턱스패드랑 스프레이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좀 강력한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시원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 냉장고에 넣은 걸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 턱스패드를 이런 식으로 3장을 랩이나 지퍼백에 넣어서 얼려요. 얼린 다음에 화장실에 가기 직전에 꺼내와서 얼린 턱스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시원하고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턱스패드 말고 비슷한 제품이 또 있어요. 이거 저는 제너릭 버전으로 사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프리퍼레이션 H 브랜드에서 나오는 와이프예요. 이거는 이렇게 꺼내보면은 물티슈처럼 생겼어요. 꺼내서 보면은 진짜 물티슈처럼 생겼죠. 이렇게 사이즈도 제법 커요. 아까 그 턱스패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두께나 질감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는 턱스패드 말고 이렇게 와입 제품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와입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와입이랑 턱스패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와입이 훨씬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와입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쓰셔도 되고요. 사실 3개씩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크니까 하나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접어서 쓰겠다 하면 이렇게 접은 다음에 쓰셔도 돼요. 사실 산모들이 외출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렇게 애기 물티슈처럼 생겨가지고 들고 다니기 좀 편해요. 원래 이 턱스패드랑 이런 와입이 다 치즈를 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헤모로이드 패드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치질용 패드라는 말인데 이제 치질이나 회음부나 이렇게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산모들 같은 경우에 또 출산 직전에 치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 사용하시면 돼요. 출산 후 치질이 왔다 그러면은 회음 후에도 이 제품을 쓰지만 이제 항문에도 이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유용한 제품은 페리바를이 있어요. 이거는 밑에 부분을 씻게 될 때 사용하게 되는 바를인데 약국에서도 구매 가능하고요. 출산 후에 바로 병원에서 주니까 사실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국에서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밑에 쪽에 물을 뿌리기 좀 더 쉽게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자욕기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자욕을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한국 분들은 쑥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따뜻한 물이면 괜찮고요. 너무 길지 않게 5분 정도 하시면 회음부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 그리고 치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치질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질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생리대 패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리할 때 쓰는 것보다 사이즈가 제법 커요. 이렇게 좀 큰 패드를 보통 일주일 정도 착용을 하시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출혈이 좀 많이 줄기 때문에 일반 생리대를 착용하셔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많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생리대도 좀 두꺼운 걸로 미리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이런 패드를 2, 3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밑에가 회음부가 상처는 잘 아물었어도 밑에 부분이 상당히 가렵고 좀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패드는 오로가 계속 나오는 동안 거의 6주, 7주, 2달에 가까이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밑에가 빨갛고 밑에가 가렵다 하시는 분들은 출산 준비용으로 사놓은 비판텐이나 다이퍼 크림을 발라주면 도움이 돼요. 이 비판텐 같은 경우는 정말 유용한 게 회음부에 발라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나중에 모유 수유할 때 처음에는 이 니플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거든요. 그럴 때 발라줘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비판텐이 회음부에도 또 니플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리플 갈라진 데에는 라놀린 많이 쓰시지만 리플이 정말 많이 찢어졌다, 너무 아프다 하는 경우에는 라놀린보다 비판텐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회복이 빠르고요. 수유 직후에 비판텐을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 수유 텀에 가슴을 좀 닦아내시고 젖을 물리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사야 할 것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스프레이 한 통 꼭 필요하고요. 턱스패드 보통 50ml짜리가 나오고 100ml짜리가 나오는데 넉넉하게 100ml짜리 사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와입으로 구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와입은 30개에서 50개 정도 들었어요. 와입은 한 개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좌욕기, 마지막으로 도톰한 생리대 50개 정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로가 좀 줄어든 다음에는 예전에 임신 전에 썼던 얇은 생리대도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회음부 회복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모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이 또 많이 있어요. 다음번에는 변비약, 출산 직후에는 100% 변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변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어떤 제품들이 도움이 되는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게 산모들한테 제일 안전한 제품인지 제가 다음 편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